안녕하세요. 2022년 전북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학교 사업 설명회를 할 전북 학교문화예술교육센터 센터장 강형근입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개요부터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집 7쪽 한번 봐주시죠. 202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개요에 보시면 전북 운영 비전,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운영단체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지원사업의 비전을 예술로 마음을 풍요롭게, 그 다음에 학교를 행복하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 운영 목표를 보시면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그 다음에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기관, 지역사회,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예술강사 모두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집 8쪽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범위입니다. 지원 분야는 총 8개입니다.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이렇게 8개 분야입니다. 국악을 여기 보시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되는 것이 다 조금씩 다른데요. 특히 교과 분야를 보시면은 교과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국악, 그 다음에 연극, 무용 이 3개 분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과로 신청을 할 경우. 그리고 또 같이 연계되는 교과가 있죠. 국악은 음악, 연극은 국어, 그 다음에 무용은 체육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국악, 연극, 무용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금년에 대표 지원 분야를 확대했습니다. 아마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고등학교에서 가장 적게 운영하면서 지원 분야를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까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거 교과 분야에서 어떤 교과하고든지 매칭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내년에는 보다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시면 밑에 제가 따로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요. 상기 교육과정 및 분야 외에 임의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다. 즉 대표적인 게 중학교 같은 경우 자유학기제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요즘은 학기제보다 학년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 자유학기에서 예술활동 해가지고 음악, 미술 연계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술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유학기제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불가하다라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축제라든가 예술제라든가 이럴 때 예술 강사님들을 역시 준비하는 수업으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강사 지원 사업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주체입니다. 이 두 부처에서 MOU를 맺어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이거 국고 지원이죠. 그 다음에 지교재, 지방교육재정이라고 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에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의 예산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전체 예산을 마련을 해서 이 운영 주관기관은 어디냐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원에다 예산을 주면 한국문화예술교육원에서는 17개 시도의 운영단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그것에다 예산 지원을 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이렇게 운영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굉장히 예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전체 예산을 놓고 따지면 5위에 해당이 되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4위에 해당이 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지원한 예산은 4위, 그 다음에 전라북도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8위. 그래서 종합해서 종합순위가 5위입니다. 그래서 도세에 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또 그만큼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주체별 역할에서 다른 데보다 특히 학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학교의 역할을 또 선생님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학교만 딱 떼놨습니다. 자료집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예술 강사와 담당 교사 간에 거기 사전 방문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전 방문 보고서라는 게 수업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월별로 얼마만큼 수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까지도 협의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담당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예술 강사 단독 수업이 불가하는 거 반드시 협력 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예술 강사님 혼자 수업을 맡겨놨다가 혹시 무슨 문제라도 발생을 하면 담당 교사님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꼭 수업하실 때 협력 수업이다. 그래서 여기 중학교의 학교 스포츠 클럽 강사 같은 경우는 단독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술 강사는 단독 수업이 불가하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강사들이 수업한 내용을 올리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 교사님들이 승인하지 않으면 그 수업은 인정이 되지 않고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출강 승인을 해 주시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의 그 예술 강사님들의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 강사님들의 근태 관리입니다. 뭐 지각, 조퇴, 뭐 결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시스템에 올려주셔야 된다는 것 꼭 좀 협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집 12쪽에 보면 21년도고 22년도에 변화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예년하고 비슷하지만 몇 가지 달라진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년하고 똑같은데 예를 들자면 교과 지원 교육 과정에서 보면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동아리 초등 돌봄고시 똑같다. 자유학기제는 지원이 불가하다. 고등학교의 무용의 교과 지원이 가능해졌다. 무용은 체육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시수, 선생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원 시수를 잘못, 신청할 때 잘못 쓴 학교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한 학교에서 최소로 신청할 수 있는 시수는 68시간. 그 다음에 최대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450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68시간을 그러면 분야별로 따지면은 34시간이 최소 시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만화인이로 34시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 시수가 68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만화인이 34, 아니 뭐 사진 34, 합해가지고 68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
강사님들 강사비가 얼마일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1시간 수업하는데 43,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로 1인당 월 8만 원이 지급이 되고, 그 장거리, 먼 거리 수업을 나갈 경우에는 교통비도 지급이 된다라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강사 배치하고 선생님들이 좀 관련이 있는데요.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학교에 어떤 강사님을 보내주세요, 뭐 또는 어떤 강사님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거기 상호이방 재배치라고 그래가지고 1차 정규 배치에서 학교도 원하고 강사도 원할 경우에는 그 서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나 1차 상호희망 재배치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운영단체에서 어떤 학교에 어떤 강사님을 보내야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학교에 이러이러한 시수가 비어 있으니까 강사님들 중에서 가시고 싶으면 신청해 주세요라고 저희들이 올리게 되면 강사님들이 그것을 보고 신청을 하고, 그러면은 그 강사님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진흥원에서 정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내려준 기준에 의거해서 1순위에 올라온 강사님이 자동으로 배치된다는 것.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강사님이 배치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강사님이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운영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 이 점 꼭 좀 알아두시고 저희들에게 전화해 가지고 막 항의하거나 또 막 굉장히 막 강력하게 막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참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강사님들이 월 출강 시수는, 이건 뭐 강사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강사님들 가운데 모르고 막 올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59시간 이상을 수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상에 월 59시간 이상 수업을 올리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선생님들이 출강 확인을 할 때 전체 59시간이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월 59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학교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강사님이 나가는 모든 학교의 수업을 전부 합해서 월 59시간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무연수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강사님들도 선생님들도 의무연수 받으시죠. 강사님들도 의무연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무연수가 작년까지는 4개였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이 4대 예방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최근에 2개가 추가가 되었죠. 하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하고, 그 다음에 긴급 돌봄 신고 의무자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 2개를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술 강사님들은 나는 4대 교육만 받으면 되니까 4대 교육만 받겠다 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갈등이 있는 민원을 저희들이 예년에 몇 건 접수했습니다. 예년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술 강사라는 법적인 용어가 없어, 법적 어떤 장치가 없다 보니까 예술 강사님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고, 실제는 나가고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 강사님들에게 이런 교육을 받아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도 없었다라는 것.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뭐 심지어 법무부까지도 알아봤는데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법적 장치가 생기면서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 추가가 됐어요. 5대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더 남아있죠. 아마 올해도 교육청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으라고 내려올 텐데, 학교에서 그러면 학교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술 강사님들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때 예술 강사님들은 의무교육 대상자는 아니다. 다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거기 그 취지를 생각해서 또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받아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나 의무 강제로 그것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예술 강사님들은 5대 교육에 대해서 의무이다라는 것 선생님들이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들의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강사 평가가 있다라는 것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근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태 관리는 아마 강사님들 신분하고도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 조퇴, 결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주시고, 또 반드시 그것을 기록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 그걸 올리게 될 때에는 반드시 그 근거 자료를 좀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자재에 대한 지원인데요. 교육기자재 지원은 창의적, 추후에 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하나 국악 분야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 한 번 지원된 학교는 8년이 지나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전북 운영학교 모집 선정과 관련해서 자료집 17쪽 한번 봐주시죠. 17쪽에 보면 저희들이 일정별로 쭉 해놨는데요. 우선에 그 전라북도에서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느냐, 올해 총 612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으로 놓고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교과, 창체 이런 거. 한 학교에서 교과, 창체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고, 그래 2개, 3개 신청하다 보니까 총 1087개 교육과정에 176,776시간이 신청을 했습니다. 학교로 따지면 전년도보다 6개 학교가 줄었고요. 교육과정은 28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4,468시간이 더 요구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선정 발표 1차 저희들이 이제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1차 때 보면 612개국 학교 중에서 603개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개 학교는 선정이 안 됐는데 이 선정 안 된 학교는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청 자격이 없는데 신청한 학교, 또 학교 스스로가 신청을 했지만 나중에 운영을 포기한 학교, 이런 학교들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한 학교에 1개 교육과정 이상은 선정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총 822개 교육과정, 시간으로 따지면 103,249시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학교로 따지면 전년 대비 15개가 줄었고요. 38개 교육과정이 줄었지만 시간은 더 많이 늘렸습니다. 2,148시간을 늘려서 선정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발표하고 나니까 학교에서 변경 신청을 합니다. 아직도 변경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변경 신청을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103,300시수 이렇게 선정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01개교 805개 교육과정에 103,249시간 선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후에도 또 변동이 되고 저희들 예산에서 추가로 더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수를 좀 더 채워주기 위해서 103,300시수를 선정을 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률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약 73%가 선정이 됐다.
교육 과정으로 놓고 따진 겁니다. 그 다음에 시수로는 56.1%가 선정이 됐는데요. 왜 많이 신청하지 이것밖에 안 해주느냐. 저희들이 더 신청을 선정을 해주고 싶어도 또 해줄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뒤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3,300 시수를 선정을 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학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또 심지어는 저희들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 학교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PPT 자료를 선생님들에게 다 배포를 그 밴드에 올려놓고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진흥원하고 교육청에서 거기 학교 운영학교 신청에 대해서 각 학교를 안내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죠. 지금 현재 내년도 운영할 것은 지금 현재 담당 선생님들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진흥원에서 딱 정해줍니다. 전라북도는 최대 몇 시간, 최소 몇 시간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선정을 해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청한 대로 저희들이 더 받아주고 싶어도 그 이상 받아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운영기관에서 그러면 그 시간 내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교를 선정할 것인가. 그래서 기준을 교육청과 저희 운영단체가 협의해서 마련을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진흥원의 지침, 그 다음에 교육청과 우리 운영단체의 마련된 기준, 이걸 가지고 각 학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년에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학교에서 신청한 시수를 일정 비율로 이렇게 깎아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것을 눈치채고 필요 이상의 많은 시간을 신청을 합니다. 깎일 것을 대비를 해서. 학교 규모는 적은데 시수는 막 그 몇 배, 뭐 학교에 실제 필요한 시간의 3배, 4배 이렇게 신청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교육과정, 학교 규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최대한 공정하게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하고 나면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확정돼서 진흥원에 보내고 그 다음에 학교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또 변경 신청을 합니다. 또 변경 신청한 것을 또 아까 이야기한 기준에 의거해서 다시 또 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강사님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되고 나면 그럼 강사님들이 그것을 보고 각 학교를 신청하게 되고, 그렇게 신청한 게 1차에서 학교도 원하고 강사님도 원하는 게 딱 맞아 떨어지면 그 강사님이 학교에 1차적으로 배치되고 그 다음에 정규 배치 2차, 3차부터 추가 배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강사 선정 기준에 의해서 강사들이 선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제시한 최대 최소 시수를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보면은요, 최대 시수로 103,456 시수를 선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최소는 101,467 시수. 그래서 전라북도는 103,300 시수에서 최대 시수의 99.9%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시수 선정률이다라는 것 선생님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시수 배치는 어떻게 했는지도 저희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국악이 몇 퍼센트, 연극이 몇 시간, 영화가 몇 시간. 역시 이것도 진흥원에서 국악은 몇 시간, 그 다음에 연극은 몇 시간, 영화는 몇 시간 선정을 하고 다 정해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선정하게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국악은 신청한 학교는 굉장히 많은데 선정을 하는 시수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률이 낮은 편입니다. 국악은 반절, 국악, 연극, 무용 이쪽은
약 50%대 있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별로 인기가 없는 뭐 영화, 이런 디자인, 이런 쪽은 선정률이 90%가 넘습니다. 신청은 학교 대부분이 선정이 된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 잘 고려해서 올해 그 선정률을 보시면 내년에 우리 학교는 뭘 신청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을 감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료 19쪽을 한번 봐주시죠. 아까 제가 학교 예술 강사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거기 배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죠. 19쪽에 보면 학교 예술 강사 배치 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배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정규 배치 1회차는 학교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강사가 모두 원할 경우에는 제일 우선으로 1차 배치를 싹 끝내고, 그렇게 해서 배치가 안 된 학교를 가지고 정규 배치 2, 3차를 진행을 하고, 또 그래도 또 배치가 안 되거나 추후에 변동이 있는 학교들을 가지고 추가 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직까지도 강사가 배치 안 된 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다. 어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사님들이 원하지 않아서 배치가 안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강제로 강사를 배치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사들을 배치할 때 그 기준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저희들이 임으로 그냥 뭐 A라는 강사, B라는 강사, C라는 강사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C라는 강사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그 강사님 보내야지 하고 이렇게 배치하는 게 아니고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지역교육과정 국악 같은 경우는 세부 분야가 맞아야 된다. 2순위 뭐 출강 희망학교 순위가 맞아야 된다. 3순위 뭐 생활권이 맞아야 된다. 4순위 교급이 맞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6순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순위에 의거해가지고 우선순위가 높은 강사부터 차곡차곡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지 23쪽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제 뭐 우리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들 지금 밴드에 오늘 또 많이 가입해 주셨는데 지도 담당 교사님들은 밴드에 가입해 주시면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밴드에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담당 교사를 그만두신 선생님들은 밴드에서 탈퇴해 주시는 거, 뭐 쓸데없는 이렇게 알림 소식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 금년에 새로 나는 담당 교사가 됐다 그러면 밴드에 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담당 교사가 해서 이제 제외됐다 빠졌다 그러면은 밴드에서 탈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밴드에 예술강사 지원 사업 1년 동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매달 한 번씩 소식지 예술로라는 것을 발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것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지 26쪽 보시면은 뭐 우리가 예술 강사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 나와 있습니다. 자료지 26쪽에 보면 기획사업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기획사업은 학교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기획사업을 3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더불어 하나 되는 하람예술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전통 국악 예술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담당 교사님들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석구석 예술단은 내가 꾸미는 우리 학교라고 해서 학교에 가가지고 거기 노후된 담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 벽화를 그리거나, 또는 학교의 특정한 공간에 학생들을 위한 뭐 휴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한 무슨 뭐 벤치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특정 실 꾸미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고 또 외부 선생님들, 그 강사님, 교장 선생님급들, 장학사님들 모시고 심사를 해서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집 29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자료집과 더불어서 학교로 저희들이 그 안내 팜플렛 발송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이거 우리 학교에 한번 해봐야지 하면 신청해 주시고요. 특히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주변에 선생님들 계시면은 이 사업 좀 신청해 주라고 권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로 찾아가는 행복가득 예술열차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공연도 보여주고 또 다양한 체험활동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에 되어 있으니까 역시 자료집 27쪽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술 강사들 의무 연수가 있다. 근데 5대 의무 교육이다라는 것 알아두시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올해 예술 강사님들한테 반드시 받으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구하셔도 됩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선생님들은 의무로 되어 있는 교육이 아까 긴급 돌봄 신고 의무자 교육입니다. 거기 긴급 돌봄 아동 신고 의무자 교육을 예술 강사님들은 의무 교육이 아니다라는 것 권장 교육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뭐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진흥원에서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정한 내용들이니까 가능하면 예술 강사님들에게 막 의무로 강제로 이렇게 받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운영학교의 주요 역할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료집 35쪽 한번 봐주시죠. 35쪽 보시면 온라인 시스템 권한 신청 및 접수, 특히 신규로 담당 교사가 되신 분들은 이거 잘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권한 신청을 접수해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담당교사가 변경된 데는 담당교사 권한 삭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아직도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돼 있는 곳들이 있다면은 이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 아닌데 올해 담당교사에서 빠졌는데 그러면은 권한 삭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 거기에 신청하실 때 거기에 이 예강사업 수업 신청을 하실 때 무용 같은 경우요, 특수학교 무용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가 예를 들어서 100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신청은 200시간을 해야 됩니다. 특수 아동들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서 하나의 수업에 강사님 2분이 들어가서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시간이 필요하면 특수학교는 무용은 200시간을 신청을 해라. 그러면 강사 2명이 100시간씩 나가서 한 수업에 2분의 선생님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올해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가 그래도 제일 적었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서 담당교사 선생님도 올해 신청했을 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신청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접수 완료 버튼을 누르지를 않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가 눌러야지 했다든가 또는 뭐 어떤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신청해야지 해놓고 내가 다 신청했으니까 끝났지 하고 그냥 계시다가 마지막에 발표하고 나니까 왜 우리 학교 안 됐냐고 전화. 접수가 안 됐는데 그랬더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마지막에 그 접수 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겁니다. 반드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접수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완료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잘 하셔야지만 운영기관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한번 꼭 하시기 바라요. 올해도 전라북도에서도 5개 정도 학교가 신청을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전국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한 학교를 구제해주면 전체적으로 다 흐트러진다고
절대 해주지 말라고 그래서 교육청에다가도 민원 넣고 막 저희들도 막 진흥원에다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담당 선생님이 굉장히 그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특히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국악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여타 선생님들로부터 엄청난 그 비난과 원망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저희 단체한테 막 굉장히 많이 거셨는데 저희들이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정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올해 선생님들 꼭 좀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잊지 말아 주세요. 그 다음에 협력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뭐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협업 수업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학교에도 있다라는 것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왕이면 그 예술교육 담당 교사하고 시스템 담당자가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무용도 됐다. 그 다음에 만화 애니메이션도 됐다. 그러면은 두 분을 담당자로 올려놓고 무용은 무용 담당을 하고 만화 애니메이션 담당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쯤 되면 어떤 분야를 신청할지 학교 간에 협의를 해서 내년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꼭 우리는 이걸 운영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워크숍 직원들 교육과정 짜는 워크숍 할 때 신청을 어떤 분야를 할지 정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담당교사 혼자 이무대로 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학교 선정까지 다 끝났는데 그때 다 우리 학교 운영 못 한다고 포기해버리고 이러면은 심지어는 강사님이 배치되고 난 다음에도 포기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계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사님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떤 분야를 신청하실 때 담당 선생님 혼자 생각으로 신청하지 마시고 교육과정 짜는 워크숍이라든가 또 교장교감 선생님하고 충분히 논의한 후에 어떤 분야를 몇 시간을 신청하겠다 협의하고 난 다음에 신청해 주셔서 변동 신청이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학교로 놓고 따지면 약 13% 정도 엄청난 그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일지를 매월 5일까지 출강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5일까지 해줘야만이 저희들이 이 강사님이 몇 시간 수업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수업원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을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그 출강 확인을 안 해줘서 그 강사님에게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그 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소지까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점은 좀 참조해 주셔서 그 시간 내에 저희들이 또 때가 되면은 다 연락 드립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선생님들도 계셔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긴급하게 그 강사님들 예를 들자면은 말이 5일이라고 그러지만 1, 2, 3일이 휴일이 이렇게 특히 막 10월달 같은 때는 휴일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출강 확인을 하는 날짜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출강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은데 휴일날 문자 보냈다고 막 저희들한테 항의하신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능하면 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긴급하기 때문에 문자를 보낸 것이니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자를 보낸 것이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나 운영시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즉시 운영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운영기관과 협의해서 그 변동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늦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교육활동 참여해서 예술강사 단독서 불가하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7쪽 보시면은요,
거기 예술 강사님들한테 그 학교에 수업을 갔는데 뭐 어디 쉬는 시간에 앉아서 있을 곳도 없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예술 강사님들에게 그 외부에서 순회교사들처럼 생각하고 자리 마련해주고 컴퓨터도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학교에서 꼭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예를 들어서 1교시 수업이 있고 3교시 수업이 있다 그러면 2교시 쉬어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컴퓨터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사기도 좀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당연한 이야기 왜 하느냐 그래. 이게 잘 안 되는 학교들이 아직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학교 급식 같은 경우 정신시간이 걸린 경우 예술 강사님에게 물어봐 가지고 급식 하겠느냐 그러면은 하겠다라고 하면은 급식비 받으셔야 됩니다. 급식비 징수 후에 학교 내에서 급식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예술 강사님들에게 학교 급식을 허락하지 않는 학교들이 뭐 다 어쩌다 한 학교 정도, 뭐 한두 학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예술 강사님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급식비 받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라는 말씀. 그 다음에 수업에 필요한 그 교사용 지도서도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수업과 관련된 소모품들은 일반 교사들하고 같이 그 수업 자체가 교사의 수업이니까 충분하게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7쪽 역시 출강 승인 해달라는 것,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꼭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이 있으면 학교에서 수업할 수 없다는 거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그 왜 운영단체에서 다 해가지고 보내지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법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학교잖아요. 법에 이 성범죄 경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이 아까 이야기한 진흥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운영단체도 안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를 가르치는 학교만이 이런 조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해서 보내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조회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 여기 관련 법률 나와 있으니까요.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는 반드시 해당 학교에서 해주시라. 그러면 강사님이 2개 학교 나간다 그러면 가장 많이 나가는 어떤 학교에서 강사님에게 물어봐서 해달라고 하고, 그 학교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서 요청해가지고 송부 요청해서 받으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경력은 이건 반드시 학교에서 해야 된다는 것. 행정실에다가 어떤 학교는 이걸 아예 안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이제 이미 수업을 시작했으면 지금이라도 행정실에 요청해서 범죄 전력조회 할 수 있도록 해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배정 실수 관련해 가지고 뭐 아까 이야기한 특기적성 방과후 활동, 그 다음에 학교 내 행사 발표회 등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자유학교에도 지원이 불가하다. 그 다음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공문으로서 서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문 보내주세요라고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 강사가 휴직 및 예술 강사를 배치받은 경우 운영학교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여기에 잘 써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저희들이 대체 강사를 뽑아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고 저희 운영단체하고 협의해서 대체 강사 구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지 39쪽에 보시면은 예술 강사들의 복지 제도가 최근에 강화되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면서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뭐 선전 산유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학교에서 만약에 예술 강사가 선전 산유 휴가 해야 된다는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허락을 해야 되며 이 점은 또 하나 명심해 둬야 될 게 선전 산유 휴가를 했는데 45일 이전에 와서 수업을 하겠다고 오면 학교에서 받아주면 안 됩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휴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선택,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 신청 기간에 혹시 예술 강사 선생님이 그 아이를 언제 낳아서 분명히 그 산유 휴가를 썼는데 한 30일 있다가 괜찮다고 하면서 수업으로 나왔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45일 때까지는 수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활동 진행 중에 담당교사 변경이 있을 경우에 또 어떻게 하라라는 것 39쪽에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술강사 중간협의회 거기 수업을 하다가 이제 1학기 끝나고 2학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1, 2학기가 아니더라도 수업이 중간쯤 끝나면은 한 번쯤 중간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중간협의회를 한 50% 수업이 끝나고 나면 중간협의회를 하고 그 중간협의회는 수업 1시간 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점 꼭 좀 선생님들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중간쯤 끝났을 때 서로 협의회를 한 번쯤은 해야 된다라는 것 한번 꼭 기억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저희들이 그 모니터링을 나가게 되는데요. 모니터링은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은 신규 강사하고 다른 시도에서 우리 전라북도로 옮겨온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강사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모니터링은 전라북도 교육청, 그 다음에 진흥원, 그 다음에 운영단체, 그 다음에 예술 전문가, 교육 전문가 이런 식으로 꾸려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학교에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고요. 또 선택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이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예술 강사님하고 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학교 입장에서 좀 모니터링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금방 이야기한 전문가들 그 다음에 교육청 꾸려가지고 모니터링을 가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점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술 강사님이 학교 이러이러한 점에서 학교에서 좀 것이니까 좀 모니터링을 요청합니다 하게 되면 그때도 나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학교에서 좀 협조해 달라는 부탁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자료지 48에서 52쪽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이외에도 나와 있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강사님들 현재로서는 신분하고는 관계가 없고 강사님들이 자기 피드백이죠. 자기 반성과 피드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것. 그러나 좀 아이들에게 가능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강사님들이 자기 피드백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태관리가 52쪽부터 57쪽 사이에 조그마하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근태관리는 지각, 결강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각은 어떤 경우고 결강은 어떤 경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강사가 당일 계획한 수업에 1분 이상 늦으면 지각. 그 다음에 수업을 아예 하지 않으면 결강. 그 다음에 뭐 출강 시수가 0이면 결근. 중간에 수업하다가 가면은 조퇴. 뭐 이거 뭐 일반 학생들 출결 체크 하듯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술 강사님들은 그 지각 같은 경우 기본 시간이 1분이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태 기록에 따라서 강사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엄정하게 해주고 기록을 할 때는 학교에서 반드시 그날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해서 늦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시든 좀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1쪽 보면은 학교에 기자재 지원하는 것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창의적 체험활동에 지원이 된다는 것, 국악을 제한 7개 분야에 지원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필요하시면은 학교에서 이 지원 신청 쭉 한번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품목이라는 게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요. 잘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중간에 시스템이 저희들이 어쨌든 뭐 잘한다고 했지만 잘못 그 시스템에 돼가지고 이 강의가 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기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지도한 여기 운영학교 자료집 안 받으신 선생님들은 학교에 다 100% 다 발송이 됐고 학교에서 받았다라는 우체국의 통보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행정실이나 또는 교무실 뭐 담당자 혹시 있으면은 그쪽에 가셔서 운영학교 자료집 한번 찾아보시면은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도 저래도 도저히 못 찾겠다 하시면은 우리 운영단체에 연락해 주시면 PDF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PPT 오늘 한 PPT도 다 자료 올려놓겠습니다. 1년 동안 선생님들 수고 많으시겠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학교가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